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계속 받고 저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이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및 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4분기 때 사실 좀 모멘텀이 있는 것은 세븐틴과 뭐 TXT 등의 모두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23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도 계속 뭐 선주문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이슈는 계속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지만은 24만 원 내지 24만 5천 원 되면은 저항대 구간을 좀 맞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국에 따른 뭐 전국 그 솔로 앨범도 좀 나와주는 것도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더 당분간은 좀 강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마약 스캔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하이브나 하이브 쪽은 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계속 좀 이상하게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최근에 주가를 내렸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부 좀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좀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한다면 2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이러한 이슈가 해소가 됐다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엔터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 스캔들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하이브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삼성 SDI. 삼성 SDI.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지금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진 않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호실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정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삼성 SDI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듯이 이 전기차에 대한 이 글로벌에 대한 성장성은 크게 좀 훼손은 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반 기업들에 대한 이 관심은 꾸준하게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삼성 SDI 주요 고객이 바로 BMW, 아우디, 리비안인데 3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원통형 전지 쪽에서의 리비안의 어떤 판매 호조가 이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통형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은 끊임없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책에 대한 이 친환경에 대한 투자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지금 현재 이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셀 업체의 삼성 SDI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번 타이밍 잡아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좀 방산 산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방산주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과 방산 산업이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엔진 그리고 자주포, 장갑차 생산 등의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영국의 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2,400억 규모의 UAM 그 부품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VA라고 있는데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착륙기라고 있는데 이게 4인승의 VX4에 적용되는 틸팅 블레이드 그 피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2036년까지 좀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그 영국과 관련된 개념을 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영국 경제사절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범을 하고 그 21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사절단이 영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연관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그 MFP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MFP 사업이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그 AS90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로 116분을 좀 몰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사업 규모만 1조 2천억 원이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영국 쪽에서의 또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오늘 삼성그룹 좀 많이 가져오시네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뭐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3분기 뭐 실적,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연속 이제 흑자 기조를 계속 지금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금 현재 그냥 실적도 그렇고 어떤 수주 잔고도 그랬을 때는 이 조선 업종 안에서도 잘 나가야 되고 이 조선 업종도 지금 현재 뭐 주도주로 이 자동차 업종과 함께 부각이 돼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참 따라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올해 수주 같은 경우는 66억 달러, 지금 이제 목표의 거의 70%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카타르 쪽과 이제 모잠비크 쪽에서의 FLNG 쪽에서의 그 예정된 예상이 되는 수주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올해 수주에 대한 그 이상의 그 100% 이상이 아니죠. 거의 150% 가까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초에 또 FLNG 2기를 연달아 받을 예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이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은 이 3분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주를 받았을 때 이 최소 1년 그리고 길게는 1년 5개월 정도의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 때의 실적이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 관점 접근해도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까지 조선주까지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이 네. 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그 검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 붉은 사막의 예정 출시일이 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진행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기 때문에 매스컴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계속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49,000원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55,000원대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그 지금 지스타 2023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2B 부스에 이 동사가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할 예정인데 결국은 지금 지스타 2023에 따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연말에 이제 그 연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게임주가 신작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그거보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스타 2023 때 그때 당시 때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스타 2023 기점으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뭐 지지 구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추가 상승을 한다 하면은 5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시면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까지 게임주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뭐 숨 넘어가실 뻔했어요. 기침도 하시고.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TA 항공. 항공주. 오늘 LCC 저가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시장들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어떤 특별한 매크로 지표를 떠나가지고 확실히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많이 떨어져서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TA항공 여러 가지 진에어, 에어부산 전부 다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320억 이상 평가를 받는 상태고 그러니까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는 낮게 그 전에 이제 흑자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추정치가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 주가가 좀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유류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노선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전방 어떤 우리나라 정책상 봤을 때 유럽이나 중심으로 한 노선이 확대된다고 한다면은 이 TA 항공에 대한 이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운임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4분기 때는 조정돼, 그러니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LCC 항공 중에 티웨이 항공까지 하나를 또 추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9번째 종목입니다. 네, 9째 종목이 칩스앤미디어인데요. 칩스앤미디어. 네, 지금 좀 이슈가 나와서 지금 저도 당황스러운데 일단 네.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상태인데 예. 그 칩스앤미디어가 이제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배정일이 11월 14일이고요. 상장일이 그 12월 1일로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11월 2일이 맞나? 어쨌든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결국은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결국 무상증자 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이슈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3분기 그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도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3분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순이익이 그 32억으로 9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라이센스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1%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칩스앤미디어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그 반영이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무상증자에 따른 이슈이지 거래증자에 따른 전체적인 부정적인 이슈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4월에 고화질 영상 전용 그 신경망 처리 장치 그 MPU를 좀 개발을 했던 이력도 있지만은 지난 9월에는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AI 반도체 개발에 좀 성공을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차량용 반도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공시가 올라왔어요.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당 한 주, 기타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하겠다 결정을 한 공시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반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비올을 좀 말씀드리는데 네. 우선 에스테틱 쪽에서의 기업들은 많이 좀 빠졌죠. 최근에 한 2달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가가 좀 그 전에 좀 선반영됐던 감이 있었고 그리고 인모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피부, 이 의료기기 쪽 그리고 에스테틱, 보톡스나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해외 쪽을 중심으로 한 수주나
이 수요는 저는 향후에 몇 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종목을 들어가도 괜찮지만은 전체적인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어떤 고주파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기술력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이 북미 또 남미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지금 현재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부분은 이런 상황, 이 비올의 이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글로벌적인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비올이 진출하면서 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진출한 부분이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통한 이 영업적인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커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비올의 해외 땡. 네. 알겠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계속된 성장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하잉크 코리아고요. 하잉크 코리아. 이 하잉크 코리아는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인데 사실상 18년부터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카카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좀 시작을 했었고 네. 디즈니스든 뭐 디즈니든 뭐 여러 가지 라이선스 계약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뭐 미국의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3을 좀 개최를 했을 때 당시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슈가 그렇게 뭐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 삼성의 갤럭시 모바일 제품 전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든 뭐 북미 쪽에서 베타 테스트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삼성 모바일 폰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그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적으로 좀 테마를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사업부와 그 콘텐츠 다운로드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수의 특허를 좀 등록한 바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에 지금은 그 현재 뭐 여러 가지 디즈니 등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매물 구간의 그 위에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구간만 잘 그 마무리만 해준다 하면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땡.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하잉크 코리아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오리온을 좀 오리온.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뭐 어떻게 크게 지금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율처럼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3분기 영업이익은 1,400억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 쪽에서도 외형 성장세는 올해도 좀 매우 지속되고 있죠. 뭐 하지만은 해외 쪽에서의 이 원가율 개선이 국내보다도 더 투영하게 좀 반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마진 부분은 국내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리온이 뭐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장 증설이나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올해도 괜찮지만 내년 상반기 때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원 이상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에 대한 회복세, 음식료에 대한 소비에 대한 회복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소비에 대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도 바닥에서 다 올라오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매크로에 대한 지표도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온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예, 마지막 종목인 하잉크 코리아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7,05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5,6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탑픽은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고요. 삼성중공업.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3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잉크 코리아와 삼성중공업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